자, 종부세 대상자가 다시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낙폭, 세액도 3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표 상한제까지 시행이 되니까 재산세 역시 과도한 상승이 안 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이게 과도한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너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현재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시킨 거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를 해서 작년 국회에 통과시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야당에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하고 제가 동아일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잠깐 볼 건데, 각각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21일하고 22일. 11월 21일부터 종부세 이제 고지서가 조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이렇게 좋았다가 이제 법인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딱 보니까 다시 이제 유유가 된 거죠. 법인 종부세는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전혀 지금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외에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세청은 21일부터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을 했고, 고지서는 23일 순차적으로 발송이 됐고요. 오늘이 라이브 하는 날이 22일인데 22일에는 홈택스에서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3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명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종부세 세수도 2.1조가 줄어든 4.7조로 추계를 하는데, 야, 이 부족한 2.1조도 세수 어디서 이게 좀 가져올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그려서 대상자도 줄고 세액 자체도 30%가량 줄었는데,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다. 이것도 이제 그 전날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를 재천명하면서 앞으로 종부세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세수 결손도 문제가 되고,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21일 홈택스, 손택스는 이제 모바일로 이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올해분 종부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우편 발송 23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5일. 연말에 좀 정신 없으니까 그 전에 가급적 납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면 그거 이제 카드 할부로 내고요. 9월 달에 이제 또 재산세 토지분 나오면 또 할부로 내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종부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제 할부로 냅니다. 근데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무이자 할부가 싹 다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할부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내년 이제 5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있죠. 인생이 할부 인생입니다. 야, 정말 그냥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을 보니까 야 이거 일시불로 가능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제 당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래서 130만 명이 넘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최소 30만 명 이상이 이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아예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50만 명가량이 줄어서 80만 명대까지 가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확하지 않나 봐요. 이게 이제 급감한다는 사실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해 6조 8천억보다 2조 1000조가 덜 거치는 4조 7천억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조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뭐 감이 없잖아요. 근데 4조 7천억이면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GTX 있잖아요, GTX-A가 이제 내년에 일부 개통을 하잖아요. 그 일부 개통을 하는 그 GTX-A가 공사하는 그 노선의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4조에서 5조 정도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사비는 계속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2조 이상 지금 덜 거친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야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본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해 6조 8천억이 그래 이 정도는 걷어야지 부자들이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압살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멘트를 인용하자면 종부세는 바뀌어야 된다. 위헌이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2년 전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현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는 바뀔 거다. 첫 번째 정권이 바뀌어서 두 번째 위헌 판결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다.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됐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인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됐고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고요. 종부세율도 인하가 됐고 3주택 과표 12억 초과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비는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데 이거는 60% 유지가 됐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공제액을 올리는 거는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부자 감세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합의를 했는데 다만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야 우리가 합의를 해줬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가 아니라 8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계속 60을 하냐.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공제액을 올린 거를 같이 했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별 합산 공시가격 이게 개인별로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하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부합산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그 위헌 판결 이끌어내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제 금액이 6억이었는데 9억으로 올렸고 1세대 주택이 11억이었는데 12억으로 올린 거고 요거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종부세 법을.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60에서 100에게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을 하는데 보통 80에서 가거든요. 왔다 갔다 조정을 좀 하려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갔다가 100%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정권 바뀐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른 걸 못하니까 얘를 최소 값은 60으로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80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야당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뭐 기브 앤 테이크로 했는데 또 60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세율도 일부 중과 일부 폐지하고 3주택 과표 12억 초과는 중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이거죠. 재산세 납부액 중에서 종부세 과표 상당액을 빼서 여기서 이중과세 문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가 맞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2008년도 그 당시 뭐 헌법재판소가 좀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 뭐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공정시장 가격비율이죠. 요 공정시장 가격비율, 요 공시가격이 이제 어떻게 좀 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참 이게 개인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작년까지 이거를 분명히 로드맵을 만들었다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이게 단기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내놨고요. 올해도 지금 11월 말까지 내놓는다고 했는데 일단 또 내년하고 내년 것도 올해랑 동결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또 단기간에 하고 끝낼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령 맞든 틀리든 일단 그 국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좀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본인만의 그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들만의 그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랑 일단 동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과표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공정시작 가격 비율 60% 유지는 그대로 가고 공정시작 가격 비율 그리고 이제 과표 상한제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과표 상한제 시행은 올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재산세도 내년에 그렇게 과도한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계속 막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내년도 60%가 될 것 같다. 매우 높은 확률로. 기재부 장관이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올해 거랑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게 더 이상 안 올리겠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부동산 값도 일부 지역만 오르고 일부 지역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종부세 말고 재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가 여기 과표 상한제를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표 자체가 너무 올라가는 걸 막겠다. 여기 보시면은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3억 이하는 43, 3억 초에서 6억은 44, 6억 초과는 45인데 요거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 그리고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걸 방지하기. 이거는 왜 하겠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재산세는 그래도 대부분 1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산세를 일단 다 내니까. 그래서 그런 실거주자들한테 세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상한제를 시행한다. 과표 상한제. 그래서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재산세 한해서. 그래서 재산세 과표 상승 한도를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차인 보증료도 5% 이내로 증액하니까 재산세도 연 5% 아닌가? 이거 괜찮은데? 그렇지. 해야지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재산세 과표 상한이 3%로 결정된다. 그러면 재산세 공정시작 가격비율도 45% 유지될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 성동구의 하왕십리 풍림 아이온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용 8사인데 이걸 가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보유세가 105만 8천 원에서 96만 7천 원으로 줄어든다. 야, 재산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진짜. 예전에 이런 거 한 60만 원, 70만 원 요 정도 때였는데. 그래서 김종필 세무사가 평을 하기로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비율을 다시 높이기엔 부담이 될 것 같다.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네요. 그죠? 당분간은 세부담이 급등하지 않게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종부세 지금 조회가 가능하다. 자, 개인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법인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제금액 자체가 없어요. 공제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시작 가격비로 곱한 값이 곧바로 과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세율도 개인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세율이 있는데 그 개인의 최고 세율 2.7%하고 5.0%를 그냥 곧바로 때려버려요. 법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는 과표 12억 초과 보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5.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종부세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우리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아요. 대신 뭐가 돼야 되냐면은 거래세,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줄여야 됩니다. 저도 큰 틀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좀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단 보유세라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그 부동산 정책 했을 때부터도요.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줄이자. 그때 취득세는 막판에 이제 좀 됐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너무 셌거든요. 양도세 중과 75%. 와, 이건 진짜 너무 압살적이죠. 압살적.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져서 필요 없는 걸 좀 정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돼야지 이게 좀 서로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홈택스에 보면은 여기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납부 고지 환급 보면은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가시면은 볼 수가 있고요. 개인이면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고 법인이면은 법인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로그인 했을 때는 아주 좋았지만 법인으로 로그인해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팍 숙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 오늘 영상 좀 기사 왔다 갔다 하고 이것까지 보니까 좀 정신 없었죠. 죄송합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1번 종부세 조회가 가능하다. 2번 생각했던 것보다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 3번 그런데 아직 법인은 택도 없다. 4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물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취득할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보유할 거냐. 가령 4년, 5년 그러면 그동안 내가 보유세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 짜셔서 계획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내가 그냥 아깝지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 고지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정도면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은 물건이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새로운 소식 나오면 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